네, 셀코리아가 진정되면서 우리 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61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를 더 즐겨도 되는 걸까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정말 거래 대금이 전월 대비 약 30% 가까이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장 탈출이 아니라 국장 입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승 추세를 좀 탔다고 봐도 될지 우리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악재스러운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뭐 지금 2주째, 3주째 들어가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1기와 달리 2기에서는 결국은 협상용으로 마무리될 거다,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그러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연초 이후에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예외주의, 미국 나홀로 장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다른 쪽으로 갈 거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연초 이후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전 세계 1등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가장 때려잡고 싶어하는 중국장이 14% 올라가면서 네. 연초에 최고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관세 타겟인 유로존 쪽도 12.6%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8% 올랐는데 유로존은 독일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이제 독일이 올란 거거든요. 근데 두 군데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경기는 둘 다 여전히 안 좋지만 네. 정부의 공격적인 부양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을 곳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으로 규제해 놓은 엄청난 재정, 소위 이제 균형 재정, 그 헌법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돈을 쓰겠다라는 그러한 현재 개파가 이번 새로운 선거에서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미국이 지난 2년 반, 길게는 한 15년 이상 나홀로 장세, 상승 장세였다면 연초 이후에는 확실히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연초에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오히려 한 2% 이상 하락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어쨌거나 좀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잡혀 있다는 것. 글로벌 흐름과 한국의 흐름이 동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수익률이 정말 다행히도 글로벌 평균을 좀 넘어선 게 나타난다는 점이 참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걸 좀 관세를 협상 카드로만 사용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 영향권에 있는 좀 산업들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반도체마저도 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동맹도 예외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반도체, 기계 등 뭐 여러 업종들의 좀 피해가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각 산업들의 관세 영향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결국은 모든 뚜껑은 4월 초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위 미국 상무부 지금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 4월 초에 나온다면 이제 모든 것이 좀 명약관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수출이 특히 작년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역대급으로 가장 높았었던 겁니다. 그때 보면은 우리 수출 품목 1, 2, 3위가 네. 보면은 자동차, 일반 기계, 반도체 순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업종들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독일과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자국 내에서 수출하는 비중들이 제법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의무이 좀 높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보조금 다행스럽게 바이든 마지막 끝 무렵에 우리가 다 받기로 했지만 문제는 지급이 아직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무부 지금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거를 갖고 요리할 수 있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자체가 바로바로 될지 여부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미국도 아쉬워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협상 기회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우리가 3위, 2위 하던 일반 기계인데
이쪽은 다 우리나라가 중소 중견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리쇼링을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가서 공장 짓기가 어려운 그쵸. 그런 그 규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이쪽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시장은 다행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진심이기 때문에 지금 4월 이후에 그 소위 관세 위협의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관세 맞을래, 공장 지을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급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연기금이 30일 연속 우리 증시를 좀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행보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관세 리스크가 그래도 좀 완화된 가운데 수급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는 연기금이 국내 자산을 늘린다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워낙 지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향후 10년간 벌 수 있는 상대 예상 수익률이 상대적 기대 수익률이 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 많이 번 해외에서 자금을 빼와서 특히 미국 시장에 좀 빼와서 국내 시장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다각화하는 건 다행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다 플러스 외국인들도 좀 많이 팔았다고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를 최근까지도 많이 팔았지만 지금 차트가 있지만 네. 삼성전자가 붉은색 선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조금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 전체인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12월 중순 이후에 오히려 좀 늘었다가 그것이 관세 그 압력 이후에 살짝 빠진 정도 수준이지 여전히 셀 코리아는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화가 지속이 될 수 있다면 여전히 저가 매력이 있는 한국 시장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받쳐주면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 한국 시장에는 충분히 상승 기회가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환율이 안정이 돼준 만큼 연기금에 받쳐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도 들어온다면 2,700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국채를 좀 조 단위로 매집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수익을 보기 위해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채나 금리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미국의 CPI, PPI가 예상 밖으로 높았습니다. 시장은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 실망 매물 뭐 이런 건 없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1월 그 물가 수준을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구나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준이 연내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정해 놨었지만 이것이 지난 주말부로 한 번 이하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네.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통위에서 뭔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룸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 쭉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작년에 9월, 10월에 결정됐던 WGBI, 결국 후주에 있는 글로벌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해 11월부터 이제 정식 편입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벤치마크의 비중이 늘어나면 외국인들이 보통 그것을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앞두고 미리 선취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대략 70조에서 한 90조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환율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은
불행 중 좀 다행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 우리 시장은 관세 관련 변동성을 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세부 내용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본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세를 그냥 무시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단기 주가 변동성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 좀 흔들릴 때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해야 된다.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에 진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의 자산 가격을 제대로 움직이는 데는 신호와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은 일시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신호는 확실히 뭔가 변곡을 주는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저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소음으로 치부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고 있지만 4월 이후에 트럼프 관세는 신호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유는 트럼프가 연내하고 싶어하는 감세 법안 연장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4조 달러 이상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라는 상당히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도 지금 그 관세 소위 그 세입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4월까지 그 이전 지난 한 3월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신 포트폴리오 조절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관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좀 경계감을 놓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시장은 4월 이후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그래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